그림책 작가고요. 그리고 바로 요 위에 제 작업실이 있어서 여기로 이사 온 지가 한 20년째 여기 가평에서 거주하면서 그림책 작업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림책 작업하고, 최근 한 몇 년 전부터는 조형물도 좀 만들고, 그림 그리는 시간 외에는 취미 활동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나무 만드는 게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공하는 걸 좀 배운 적도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소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내 작업에 활용도 하지만 뭐 오토마타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작업 공간을 갖게 됐고, 점점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저쪽에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물건들을 모은 지가 한 30년 됐나? 그전에 사실 관심도 없다가 제가 평면 작업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한계도 있고 다른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옛 물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서 작업을 해보자. 우리 옛 물건들이 뭐랄까 디자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훼손을 많이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 형태를 잘 살려서 조형물을 만들자.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새도 만들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만들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마 그림 그리는 작업보다는 자꾸만 뭐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드는 작업들로 다 옮겨가지 않을까. 근데 그림책은 워낙 오래 했고, 저는 늘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작업을 계속 한다는 소리는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썼던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들 가지고 제 그림도 그리고 그 물건을 같이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면 책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책이고,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들한테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고 한 이야기도 조금 재밌을 것도 같고, 아이도 봐도 좋고 어른이 봐도 좋은 그림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잘하면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과 아티스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 차정인입니다. 시각적 형식이라는 거는 보이는 어떤 폼을 얘기하는 거죠. 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다시 말하면 책다움. 그래서 책은 책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책 안에 묶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본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질감이나 뭐 이런 페이지의 그 무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표현의 도구로 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예술적 형태가 책으로 보여지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상을 유도하고 연결되는 생각들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내 생각을 표현해주는, 말을 해주는 언어로서 활동하는 거죠. 예, 그게 북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왜 작업을 하고 누구인가라고 했을 적에 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책이 담아왔던 것들이 다 소재가 되고 다 주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책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나 자신 속에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 어른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른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아이,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림책 작가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 어쩌면 예술적 직관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죠. 그림책 작가들이 최근에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자기 경험을 많이 담아내는 걸 보면 이전에 그 교육적인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단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교육 도구로서의 그림책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만드는 책이라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분류하기 힘든, 이게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책을 그냥 이렇게 펼친 페이지만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넘어가면서의 공간도 생기고 왜 이렇게 묶여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장보스라는 그 작가가 만든 디투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그림이 이어지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 안에 180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가트 과정을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때는 제일 어려웠던 게 말이었었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말이 잘 안 되는 대신에 나한테는 시각 언어가 있어. 그러고서는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딱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놔뒀어요. 그럼 이제 걔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걸로 다 얘기가 나는 말 안 해도 되고. 근데 내가 그걸 만들기까지는 그거를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종이 두께의 느낌, 뭐 이런 것들, 얘가 품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못했던, 그림책에서는 다뤄주지 않았던 내가 못했던 얘기를 내 작업에서 이제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곤소곤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게 상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공간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랬다가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큰 공간으로 그 책의 개념을 가지고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m, 7m 되는 직사각형 공간에 4.5m의 그 문자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책이라는 게 아주 작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것서부터 굉장히 큰 공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간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일에 정말 많이 종사를 했고 그 당시에 그거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이야기는 참 싣기가 담아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는 내 이야기를 좀 담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털어놔야 내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주 단순한 추억부터 여자로서 겪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 결혼하고서 한 1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왔던 인간의 삶하고 여자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보통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닌 틈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 사이,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영국에 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학교 통학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인드 갭이에요. 그러네, 모든 삶이 그 이야기가 갭에서 나오고 틈새에서 나오고, 그럼 나는 이 모든 이야기 보니까 마인드 갭으로 덩어리를 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 틈새에서 저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뭐 저 틈새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틈새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보여주고 대부분 많은 부분은 여성에 관한 얘기들이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처음에 제가 97년에 상자 작업을 했었거든요. 여자를 가지고
이 상장 작업을 하면서 왜 여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 안에서 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고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갈등과 감정의 뿌리는 사실 이제 엄마의 교육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정말 여자의 본격적인 여자의 삶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게 강화가 됐다고 할까? 그 느낌이 더 강해지면서 이 이야기들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작업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 작업의 일부 중에 여자 한자를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이 한자가 가졌던 의미,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던 의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 공부기도 하고 여자 공부기도 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집 여자, 여자 여자 부수를 가진 한자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안 좋은 그 의미들이 많고 보통의 한자가 계집여 부수가 가서 딱 붙으면 안 좋은 뜻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자의 재생산,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이런 한자가 많고 그 다음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100가지 정도 되고 그냥 여자한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의 이름들은 가당치가 않아. 그래서 여자 이름, 그러니까 훈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가지로 대별되는 그런 여자의 한자를 보고 이걸로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작업의 일부는 한자들끼리 만나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자와 직접 사람이 내가 문자가 되어서 결합이 되는 작업도 해보고 그다음 내가 없을 적에는 그럼 이 삶을 살았던 그 역할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엄마 그냥 나도 느끼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저항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았던 엄마들 엄마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나한테 어떤 갈등의 요소를 교육시켰던 분이고 나를 키우고 공부를 시켰던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을 같이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더더욱 엄마의 삶을 다시 반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엄마는 하고 수식어 목적어들이 지금 아직 안 생긴 거예요.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엄마는 천사가 아니었다도 있고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다도 있고 엄마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결론 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인형들은 사실은 엄마의 그 이제 남은 유품 헝겊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모든 헝겊에 다 엄마의 기억들이 있는 그 헝겊들로 지금 이제 엄마를 만들었고 인형들이 사실 지금 보면 픽토그램처럼 화장실 가면 이렇게 단순화된 픽토그램이 있잖아요. 단순화된 엄마들은 무어라고 불리기 쉬워요. 사실 엄마는 천사였다 뭐 이렇게 쉬운데 이 인형들이 지금 보면 손이 없잖아요. 팔이 없고 그 이유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나 좀 도와줘 하는 데마다 손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손이 없고 엄마가 아닌 곳에 다 손은 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인형으로 이제 엄마는이라는 인형을 만들었고 나는 여전히 이 인형이 좋고 예쁘기도 하고 만지면 이렇게 포근하기도 하고 그 기억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아는 만큼 또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해석하는 그 느낌만큼 이 인형은 자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주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엄마는 저항할 수 없는 시대를 겪었고 그 위에 엄마들은 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또 나보다 한 세대 밑에 있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여자들의 환경이 이렇게 안 변할까 정말 너무나 더딘 것 같아요. 내가 좀 참고 말지라고 참았던 발언을 하지 않았던 나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는 내 식으로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작업을 연속시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장현정입니다. 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림책 1인 공연, 몸집 공연을 이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벤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결에 그 공간의 소리가 복합적으로 들려왔어요. 근데 음악으로 변하면서 그 소리가 이미지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서 그때부터 소리가 갖는 색과 이미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에 관한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업을 할 때 그 그림과 연관된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만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면은 소리와 관련된 음악을 주로 찾아 들어요. 음악이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소리 표현이 풍부하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그림책 공연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까 주저를 하다가 이제 KBBY에서 그림책 부가옷, 그림책 몸집 공연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책이 이제 소리에 관한 책이다 보니 이제 영상과 악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림책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전통적인 매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더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림책을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만들기까지는 1년에서 2, 3년 혹은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다른 매체로 시도를 했을 때 더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